어느 날 갑자기 가장 좋아하던 소금빵 가격이 3,500원에서 2,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즐겨 먹던 피자도 3만 원에서 25,000원으로 내려갔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회사들이 돈을 덜 벌게 되고, 그러면 직장에서 월급을 깎거나 아예 해고를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항상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혹은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내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2009년 어떤 천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암호화폐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신기한 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된 화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낼 때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다만 암호화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돈 자체가 암호화 기술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폐도 없고 동전도 없어요. 오직 컴퓨터와 인터넷 속에서만 존재하는 완전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리적 형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투자하고 심지어 부자가 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그럼 은행 앱에서 보는 내 통장 잔액도 숫자로만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누가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은행이 관리하고 정부가 감독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 암호화폐는 이런 중앙기관 없이도 작동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서 현금 5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에서는 은행도 정부도 전혀 개입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과 친구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일 뿐이에요. 암호화폐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개자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인 셈이죠. 암호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위기를 일으킨 은행가들은 여전히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있었죠. 바로 이 시점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그는 비트코인, PE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겨우 9페이지짜리 논문이었지만 이 문서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되면서 암호화폐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아직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인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의 그룹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단 한 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의 초기 글들을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금융기관들을 신뢰해야만 했고, 그들이 우리의 돈을 함부로 대출해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부를 신용 거품으로 날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신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후 몇 년간은 거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2010년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을 하나만 비트코인에 사 먹은 일이 유명한데,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0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피자 가격이 약 6,500억 원이 되는 셈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7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부터 암호화폐는 단순한 실험적 기술에서 실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진짜 돈일까요? 아니면 그냥 투자 상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분명히 화폐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었어요. 커피를 사고, 옷을 사고, 친구에게 용돈을 보내는 용도로 말이죠.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 일상 거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아침에 $1,000였던 비트코인이 저녁에는 $800가 될 수도 있고 $1,200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가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의 성공을 본 후에는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했어요.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우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둘 수 있죠.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에 특화된 암호화폐로 개발되었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속도를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도지코인처럼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재미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원래는 농담으로 만든 건데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이 언급하면서 진짜로 큰 시장 가치를 갖게 된 경우죠. 현재 시장에는 수만 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존재합니다. 각각 나름의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요. 실제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빠른 수익을 노리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각 코인의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낸다면 은행 컴퓨터에 A가 B에게 10만 원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죠. 그런데 이 기록은 은행만 관리해요. 만약 은행 직원이 실수로 잘못 기록하거나 해커가 시스템을 침입해서 기록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은행 자체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신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이 정직하고 안전하게 우리 돈을 관리해 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은 이런 중앙화된 신뢰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거래 기록을 한 곳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 개의 컴퓨터에 똑같은 사본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 저장된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거래 기록들이 블록이라는 묶음으로 정리되고, 이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비트코인 1개를 보내려고 한다면 이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들에게 전송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철수가 정말로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나? 이전에 다른 곳에 이미 보내지는 않았나를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시작해요. 이 검증 과정이 바로 채굴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컴퓨터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경쟁하죠. 마치 1억 개의 자물쇠 중에서 딱 맞는 열쇠를 찾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에요. 가장 먼저 정답을 찾은 컴퓨터가 그 거래를 승인할 권한을 얻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 중앙기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 어떤 회사도 없이 오직 수학적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만으로 거래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도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전력 소비입니다.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24시간 돌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을 정도예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이런 전력 낭비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컴퓨터 성능 경쟁 대신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거래 검증 권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회사 주주들이 지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복잡합니다. 분명히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2011년에 비트코인을 1달 뒤에 샀다가 2021년에 6만 9천 달러에 팔았다면 약 6만 9배의 수익을 얻었을 테니까요. 이런 수익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투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해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거든요. 2017년 말에 19,0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2018년에는 3,2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85%의 손실을 본 셈이죠. 그런 또 놀라운 것은 2021년에 다시 69,000달러까지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미성숙함입니다. 주식시장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규제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시장이죠. 참여자들의 투자 패턴도 매우 감정적이고 투기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급락하죠.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발언을 하거나 미국 SEC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 전체가 요동칩니다.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아직 기술적 가치보다는 뉴스와 소문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다른 문제는 시장 조작의 위험성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느슨해서 대형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들의 경우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높은 수익 가능성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투자에서는 연 10-15%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암호화폐에서는 몇 달 만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효과입니다.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죠. 세 번째는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초기 인터넷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